이 촬영한 부분을 나중에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 그래도 안 오신 분은 보면은 전혀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동영상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거의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되니까 그냥 그 동영상에서 보면 전혀 알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간에 장을 갖다가 공부를 하다가 풍수를 어서 오십시오. 풍수를 한마디 글자로 대변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면 역시 갈무리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풍수의 이론들이 결과적으로 이 갈무리할 장자의 틀을 벗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즉 갈무리하는 이 틀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가지고 풍수를 얘기한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풍수를 처음부터 공부해서 마지막까지 공부를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갈무리하는 그 이 방법의 지류들을 익혀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진 않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장은 장, 고, 묘 이렇게 해서 서로 같은 뜻의 맥락으로 쓰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무리 하다는 것은 장, 즉 장사 지낸 땅에 묻어서 장사 지내서 갈무리 하는 방법, 또는 창고에 넣어서 갈무리 하는 방법, 또 무덤 묘. 그래서 이 방법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이 갈무리 하는 장법을 가지고 대표하는 글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고 하는 것은 우리가 풍수법을 음양오행, 즉 12운성법에 의해서 따질 때 결과적으로 고 또는 묘 이렇게 해서 12단계로 나누어지는 과정들을 대변하는 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자를 익히는 과정에서 장자가 드러나는 글자를 지난 시간에 뭔가 찾아봤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장자에 대해서 한두 가지를 좀 더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자 중에 청호경에서는 처음으로 풍수를 처음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장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청호경 다음에 갈 수 있는 장경에서는 장성생기를 부르시셨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 장하는 것은 생기를 타야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하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관점, 이것은 결과적으로 성하는 것은 분명히 상하의 존재자가 있을 때, 이 상하의 존재자가 있을 때 이 아래에 존재하는 것을 수직적인 측면, 상하적인 측면에서 위에서 서로 거느리고 있어서 이것이 하나를 이루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기라는 것이 밑에서 올라오는데 위에서 어떠한 주체의 존재자가 밑에서 오는 생기를 주인이 돼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이 성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성생기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생기라는 것, 그렇다면 이 갈무리 하는 것은 곧 생기하고 직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기하고 만약에 생기가 없으면 갈무리 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다. 이런 반대급부적인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이 생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풍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장하는 방법 중에 생기와 생기의 반대는 사기 뭔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기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사기라고는 할 수 없고 일단 생기가 아닌 것,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장을 하는데 갈무리 하는 방법 중에 생기를 찾는 방법이 바로 풍수지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풍수에는 또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우리 쉽게 말해서 풍수가 뭔가, 결과적으로 장풍과 덕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것은 갈무리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얻어내는 것이다. 자, 갈무리 하는 것은 바람을 갈무리해야 되고 얻어내야 되는 것은 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풍하고 덕수하고 양자 두 가지를 얘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풍수는 결과적으로 바람과 물인데, 바람은 갈무리가 돼야 되고 물은 얻어내야 된다는 것, 이 자체. 그렇다면 바람은 왜 갈무리가 돼야 되고 물은 왜 얻어야 되는가? 바람이라는 것은 바람이 존재하는 곳을 따지면은 하나의 판세, 즉 이 판세를 우리는 국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의 판국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자연에 있어서의 하나의 존재자, 자연 존재자, 그렇다면 덕수라는 것은 뭔가? 덕수라는 것은 소유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유의 개념. 그래서 한 판세를 바람이 만들어 놓으면은 그 바람이 있는 곳에서 물을 얻는다는 것은 주인이 있어야 얻지, 주인이 없다면은 얻을 바가 없죠. 그렇다면 덕수라는 것은 여기에서 주인, 소유라는 개념, 이 소유는 누구가 하느냐? 주인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풍이라는 것은 자연의 전체를 얘기한다면은 결과적으로 덕수라는 것은 소유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 소유라는 것은 뭔가? 이 물과 상대성을 갖는, 즉 상대를 갖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상을 존재시키는 것에 비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소유라는 것은 이 상대이기 때문에 서로 대립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좀 확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풍수에서 이 장풍과 덕수는 사실상 한때 함께 뭉쳐진 합성된 그러한 문형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걸 갖다가 풍수에서 쉽게 말해가지고 장풍국이냐 덕수국이냐 이제 이렇게 또 이 말을 하죠. 그래서 장풍국 하면은 어디를 말합니까? 대개 장풍국 하면은 산지를 말하고, 덕수국 하면은 산으로서 형상을 찾아낼 수 없을 때 결과적으로
덕수구 이렇게도 말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바람 또 물 하면은 결과적으로 쉽게 말하면은 다시 말하자면은 이 바람하고 물하고 이것들 존재 자체는 사실상 어떤 모양에서 만들어진다고 치는데, 가상적으로 이 바람과 물이 하는 것들을 이 모양을 가상적으로 만들어 볼 수는 없는가? 예를 같으면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이 모양이 어떤가? 바람의 모양이 어떤가? 또 물이 흘러가는 그 모양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바람의 형상, 물의 형상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 풍수를 갈무리 하는 것이다. 이 갈무리 한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이 장은 이건 숨길, 언닉하다, 숨기다. 그런 거 하면은 어떻게 숨기느냐? 쌓아서 숨긴다. 한 차곡차곡 쌓아서 숨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쌓느냐? 이걸 형상으로 말하면은 물소축. 그래서 여기서 이 물건들을 쌓는 곳, 쌓는 바, 처소. 그렇다면 물건을 쌓는데 물건을 어떻게 쌓으면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만약에 장풍하면은 바람을 물소축 여기에 비준하면 바람을 쌓는다 하는 뜻이 되겠고 물을 쌓는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람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그렇다면 이 바람을 쌓는 것도 물건들을 쌓기 하는, 쌓아가지고 갈무리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쌓기. 이게 잘 쌓으면은 갈무리가 오래될 것이고, 잘 못 쌓으면은 갈무리가 오래 안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잘 쌓느냐? 자, 잘 쌓기. 예를 들어서 쌓는다 하면은 축성, 축조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곽을 쌓는다, 담을 쌓는다. 이러한 형상을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석축을 한다, 돌멩이를 쌓는다. 이래 봤을 때 어떤 돌멩이 모양을 쌓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이 담벼락이 잘 쌓여질 것인가, 성곽이 잘 쌓여질 것인가, 성곽이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이 돌멩이 모양은 어떤 모양을 가지면 가장 오래 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양을 알면은 이 바람의 모양도 이 모양과 같이 생기면 바람을 잘 갈무리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양을 우리가 공부를 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즉,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붕금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석축을 하는데, 담을 쌓는데 돌멩이 모양을 어떤 모양으로 깨면은 가장 쌓기가 좋은 것인가? 자, 만약에 돌멩이가
네모 정사각을 가지고 또는 정사각을 가지고 엇걸려서 쌓는다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직사각형을 가지고 엇걸려서 쌓는다. 어느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인가? 이래 봤을 때 이것은 역시 이 모양이 10과 7이라는 수치, 이것이 곧 우리의 37 분금이다 하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바람을 쌓는 것도 바로 이 37 분금 모양의 바람이 불어오면 되겠다. 그렇다면 37 분금을 어떻게 그 바람을 측정하면 될 것인가? 이것을 측정하는 기구는 사실상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지형지세, 자연을 봐가지고 여긴 어떠한 모양의 바람이 불어오겠다. 예를 들어서 1년 중에 불어오는 바람, 또 하루에 불어오는 바람, 그 바람이 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 군데서 기의 이동이 하는 데 있어서 이 이동이 총알처럼 이렇게 가는 건 아니죠. 한 번 무뜩 갔다가 또 휘어져서 또 가고 휘어져서 또 가고 그런가 하면은 땅의 지면, 면세에 의해서 지상풍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땅의 마찰에 의해서 가다가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멈췄다 새로 가기도 하고 이 모양이 다양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의 폭대 진행 방향 이렇게 따졌을 때 결과적으로 이 진행 방향 가로, 바람의 폭 세로, 이 모양이 우리가 수치를 만든다고 치면은 만약에 이 폭이 좁은 폭에서 바람의 길이가 길면은 이 비율이 어떤 형상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형상이 될 테고, 만약에 바람이 부는 것에 비해서 폭과 비례가 맞으면은 결과적으로 17, 37 분금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37 분금 이 바람은 오솔바람, 솔솔바람, 솔솔솔 부는 바람, 이것이 바로 37 분금이 가지는 장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풍이라는 것은 바람이 전혀 안 부는 것이 아니고 솔솔 부는 바람을 쌓는 것이 곧 장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을 형상화, 즉 물소축, 물건을 쌓는 것처럼 형상화해서 갈무리하는 것, 여기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풍수가 가지는 것은 바로 이 기운을 이렇게 적절히 솔솔 부는 바람처럼 그 기운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으로 따지면 이것은 이 모든 만유의 만물이 결과적으로 이 쌓기, 즉 모든 존재자들은, 모든 존재자 내지 존재물들은 결과적으로 자이든 타이든 이 쌓기를 하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살면 뭐 합니까? 경험을 쌓는 거죠. 산다는 것은 경험 쌓는다는 것이 결과 쌓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쌓는 것이 어떠한 형상으로 쌓느냐? 그래서 그 쌓는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세상 사는 것은 경험을 쌓는 것이고, 또 공부한다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고, 쌓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인은 가슴 저으면 문장 하나 쌓으면 그것이 분건비를 만드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언어, 말도 쌓는 것이고, 또 해학, 그림도 쌓는 것이고, 기술도 쌓는 것이고,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쌓기 하는 것이다. 그것 중에 사람이 쌓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람의 정신, 이것은 맑게 쌓아야죠. 그런가 하면 마음, 이것은 깨끗하게 쌓아야 되고, 사람의 몸뚱이 건강하게 쌓아야죠. 그래서 이것을 결과적으로 쌓기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쌓는다는 것,
쌓는다는 것, 풍수를 쌓는다는 것. 결과적으로 바람과 물 솔솔 부는 것. 자, 바람이 이만큼 불다가 열어 불다가 또 이래 불고 확 이렇게 불겠죠. 이래 보는 것이,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것 대 이것, 이것 대 이것, 이것 대 이것. 이 비율이 적절한 가로 세로의 비를 만드는 것이 붕근비를 형성하는 가장 장풍이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 간격이 우리가 뭐라 합니까? 결이라 그러죠. 결. 그래서 이 결을 사실은 이 결을 가장 잘 이루는 것이 한문 글자에 찾아보면은 이게 남기 남자입니다. 남기, 남기. 아까 봄날 언덕에서 아르지락이가 솔솔 피어오르는 그런 기운남, 남기. 그런 거 하면은 자전에서 보면은 파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파사.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걸 우리말로 하면은 결이죠, 결. 물결, 바람결 하는 것이 바로 결이. 그래서 그 결 중에 바람하고 물하고 가장 요 결을 잘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파사.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하면은 사바하. 불가에서는 사바하라 그러죠. 원래 이 꾸짖을 가짜인데, 사바하. 그래서 끝없이 쫙 결을 이루면서 끝없이 움직여서 끝없이 속삭이는 것.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불가에서는 이걸 갖다가 바라라고 합니다. 바라. 여기다가 한 말 더 쓰면은 밀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결을 갖다가 펼치는, 이 세상 만유가 결과적으로 결을 펼치는 거예요. 기도 하나의 결로 가는 것이고 모든 것이 파장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나열된 자체가 파장이에요. 이게 파라. 그래서 그 파라가 어떻게 되느냐. 꽉 차있다. 꽉 차있다. 빽빽하다. 꽉 찼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장풍덕수 하는 것이 풍수의 가장 근본 요체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어디에 있는 말이니까 천자문인가 따르는데 제가 좀 잘 천자문을 안 읽어가지고 좀 잘 모르니다만 추수동장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갈무리 한다 이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갈무리 하는 것 중에 사실 이것은 곡식적인 측면에서 가을에 수확을 해서 겨울에 갈무리를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곡식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이 갈무리 하는 것 중에 여기서 이제 겨울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하자면은 겨울은 어떻게 갈무리가 돼야 되느냐. 자, 우리가 이제 이 갈무리 하는 것 중에 1년을
겨울과 여름 두 개로 음양으로 나눈다고 치면은 만약에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는 것,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는 것은 또 결과적으로 계절에 있어서 겨울을 갈무리한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온도를 갈무리하는 것이다. 즉 차가운 데서 따뜻한 것을 갈무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온 하면은 온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따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온자 이 글자는 본자는 이렇게 돼 있죠. 물수변에 가둘수하고 그릇명. 그래서 물 플러스 가칠수 플러스 그릇 접시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그릇에 담아놓은 그릇은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국에서 온수라는 물을 뜻하는 물 지명, 물 이름이 되겠습니다만 이 온자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온자를 찾아보면은 그 기색이 아주 화합된 그런 기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순수, 이 성품이 아주 순수한 것이다. 즉 사람의 성품이 아주 순수한 것을 그 사람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그 사람 성격이 참 따뜻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 모습이 화를 안 내고 항상 이 화색한 그런 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 모양이 참 따뜻해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을 또 따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간난화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너그럽고 그다음 난 따뜻하고 그리고 화합되고 유하고 이렇게 해서 간난하유한 것이다. 이걸 갖다가 온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온자는 또 저기에 따뜻한 이거 외에도 뭐가 있느냐? 이 연습을 해서 익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해서 익히다. 이 익히다, 연습해서 익히다는 말 중에 대표적인 말을 우리가 어떤 집에 가보면은 옹고이지심 이런 말들을 벽에 족자로 만들어 놓은 그런 집도 있습니다. 요 사이에 원래 말 이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 것을 따뜻하게 해서 새로운 것을 안다. 그 옛 것을 따뜻하게 하는 게 어떻게 따뜻하게 하는가? 연습을 해서 내가 충분히 익혀야 그것이 따뜻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 옛 것을 어떻게 하면 따뜻하냐? 옛 것을 익히고 연습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거기에 반역을 하지 않고 아주 색화를 하고 화색을 하고 순수하고 또 옛것에 부드러워지고 이것이 곧 온고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신하는 것이 새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옛 것을 익히지도 않고 그냥 지금 것만 가지고는 원고지신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온도라는 것, 우리가 따뜻하다는 것, 따스다 하는 것, 그 다음 이 온도가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고, 그 다음 여름이 겨울로 가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냉한 데서 더운 데로 가는 것이고 다시 냉한 데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냉한 데서 더운 데로 가고 더운 데서 냉한 데로 가고, 이 질서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확대해 보자면은, 결과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갈무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갈무리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사람도 사람에게 따뜻한 게 있는가? 사람이 만약에 온기가 없다, 냉기만 있다, 그럼 사람이 차갑다. 이거보다 사람은 따뜻하다. 자, 우리가 이제 갈무리 하는 것 중에 가장 쉽게 접하는 것은 냉장고. 김치 1년 동안 냉장고에 넣어놔도 맛이 변하지 않고, 그것이 차가운 데 갈무리 하는 것이 더 좋지 왜 더운 데 갈무리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도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냉장고성 인간인가? 사람은 사실은 온장고죠. 왜냐? 사람은 온기가 있어야 되니까. 온기를 생산하는 그런 물체가 되겠죠. 그 온기를 생산하는 물체는 결과적으로 사람은 온장고다. 온기를 생산해서 온기를 보존하는 것이 곧 사람이다. 그것이 곧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만약에 이 온도를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로 뭡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건강의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신체의 체온을 잘 갈무리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건강의 가장 큰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 있어서 이 온도라는 것, 더운 따뜻하다는 것, 이 따스하다는 것,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갈무리할 것인가? 여기에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치면은, 사람의 온도가 몇 도입니까? 36도 또는 37도 이렇습니까? 36.5요. 예? 41.5? 36.5요. 그럼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라면 이제 이걸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분근비를 한번 형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5대 3.5는 36대 X 하면 X는 25.2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위로 올라가면 36도 이상 40 몇 도로 잡으면 될 것이 아닌가. 사람은 온장고, 열을 생산하는 신체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람이 열을 계속 생산해가지고 계속 발산해서, 즉 외부 온도하고 같아지려는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그런 법칙에 의해서 서로 전달이 되겠죠.
그럼 전달이 된다고 쳤을 때 사람은 25도 정도에서 내가 옷을 안 입고도 내 몸에 열을 생산해서 바깥으로 번져도 가능하다. 그럼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분명히 나는 옷을 입어서 옷으로서 내가 발산되는 온도를 유지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체온 조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형상으로 따지면 내 체온을 관리하는 것도 바로 분금도형, 분금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는 것도 따뜻한 거 먹고 또 냉장고에 거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찬물 펄컥펄컥 들이키면 어떻겠습니까? 단 내 신체에서 생산하는 열이 충분할 때는 가능한데 내 신체에서 생산하는 열이 조금 저조할 때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요사이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술을 먹으면 속에서 막 이제 열이 올라서 얼굴이 벌개지잖아요. 그러면 그 열은 거의 분근 도형을 형성하는 그런 열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사이 이제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은 이제 시골에서 이제 이 장작 하목 넣는 이제 보일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나무를 이렇게 짚어놓고 앞에서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밑에서부터 이만큼 불하고 1대1 정면 충돌이 돼가지고 열이 발생을 하는데 이 열이 발생을 하니까 이 열이 이제 이 얼굴 상부로 올라오는데 그보다 더 좋은 약이 없어요.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열을 생산한다고 치면 열을 어디서 생산하냐? 열은 사실상 심장에서 펌프질을 함으로써 생산된다고 봤을 때 이 아랫부분은 음양이에요. 그럼 음은 저습한 곳, 열을 따먹는 곳, 열을 소비하는 곳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을 소비하는 곳을 열을 갖다가 붙여주니까 이 음기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음기가 해소가 되니까 이 온도를 따스한 것을 갈무리 하는 방법이 얼마나 좋은 방법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한 1시간 정도 일 앉아 있으면은 그 따뜻함이 엄청 거의 좋은 느낌. 이것이 바로 이 온 따스기를 갈무리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따뜻함을 보관하는 것. 그래서 물론 이제 항상 우리 풍수라는 것이 예외라는 것이 있죠. 뭐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다리가 갈무리가 되는 그것은 항상 예외라는 것에서 가져오는 것이고 그 예외라는 것이 본바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외를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본바탕은 뭔가? 본바탕은 우리가 이 따스한 것,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고 또 그 사람 성품, 그 사람 정신, 그 사람 몸 모든 것이 이 따뜻한 것을 가장 이제 지표로 삼았을 때 그렇다면 그 따뜻함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따뜻한 것이 어디서 유지할 것인가? 계속 내가 웃기만 하고 계속 화생만 내고 계속 이래갖고 될 것인가? 그건 아니다 하는 거죠. 사람은 침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침잠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따뜻한 화색을 또 따뜻한 마음, 따뜻한 걸 가지고 있으려면 이것을 나 스스로 내 홀로 침잠에 빠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침잠 얘기가 장자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장자에 보면은 장자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재물론에도 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사람이 금방 뭐 혼이 빠져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도의에 도달했더라는 이제 이런 말들이 결과적으로 침잠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잠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침잠할 수 있는 것이 내 스스로 이 수행하는 것이 침잠에 빠지는 것이다. 가장 크게. 이것은 나를 아는 것이니까. 내 본래를 찾아가는 것이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제, 육아에서는 뭡니까? 사람이 심도, 나 혼자 있을 때 삼가해라. 항상 모든 것을 삼가해라. 또, 경계해라. 그런가 하면 역경에서는 뭐라 합니까? 후회할 줄 알아라. 뉘우칠 줄 알아라. 일일삼성 뭐 이제 이런 말도 있죠. 그런가 하면은 모든 것을 사물을恭敬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런가 하면은 모든 것을 진실성 있게 정성스러움을 다해라. 그런가 하면은 함부로 행정하지 말아라. 예를 갖춰라. 그래서 이런 것 갖다가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가? 침잠에서 오는 것인데 이 침잠은 그런 뭔가 바로 극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갈무리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가장 좀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그 음식물을 차가운 데 넣어야 오래 갈무리 하는데 그 이제 사람은 왜 차가운 데 들어가면 안 되는가? 사람 갈무리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변화와 고정, 이 변화와 고정이 이제 다른 것이죠. 그래서 변화 이 자체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냉장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고정시키는 것이지 그것이 변화시키는 건 아니다. 그럼 이 변화라는 것은 바로 생기의 변화 또는 생명은 존재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갈무리 한다 하는 것은 갈무리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변화 자체를 가장 적절하게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이제 장, 풍수에서 말하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아까 앞으로 뒤에 편에 가면은 마지막으로 풍수자성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곧 한 장을 넘기면은 기약가홀 하가의여 사지의 의무월사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기약가홀 그것이 만약 가히 호련되다면 또 그것이 가히 호련된 것 같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가의여 어찌 거짓까 내가 거짓으로 나를 거짓으로 사지우이 그것을 말하건대 그것에 혹을 사마기 우 혹달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기 혹 즉 쓸데없는 것을 말하겠는가 리무월사 이치는 없다 이를 지나감이 지나갈 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 가히 호련된다면은 하가여 무엇을 내가 거짓으로 사지의 거기에 혹달 말을 하겠는가
리무월사 이치는 이를 지나감이 없다. 이를 벗어남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석을 보았더니 만일 음양지학 가홀적 만일의 음양지학이 가히 홀인된 것이라면 우하치의 여지어냐 또한 어찌 치의 여지어냐 나의 말을 취하겠는가 연 그렇다면 여지사 나의 말은 약 채우 혹단 것 같지만 전당 잡힐 채 혹달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당을 잡히고 혹단 즉 쓸데없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쓸데없는 말 같지만 리적 무월어차 이친적 이를 지나감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반고홀륜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거의 문맥상 같은 말을 이제 반복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하고자 한 그 핵심 즉 목적사를 본다고 치면은 첫 반고홀륜에 있어서 생로병사 길흉형은 이것이겠죠. 생로병사를 하는데 있어서 일편 단율적으로 똑같지가 않고 거기에 길흉이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생로병사가 따른다면은 생로병사는 똑같은 것이 아니고 큰 틀은 같겠지만은 똑같은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생 또는 노 또는 병 또는 사 이 자체가 달라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로병사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생명의 본질성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생명의 본질성이 아니라면은 만약 윤회하고 다시 반번한다고 치면은 생로병멸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생로병사 즉 모든 사물은 태어나서 죽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길흉이 나타나더라 이 말을 주제로 삼아 가지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언유법을 쓰기를 장엄하면 실간후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것을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풍수에 있느니라 이러는데 풍수에 있느니라 이 말하지 않고 장엄어명이 실간후구다 이렇게 해서 언유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길흉형은 그 자체가 생로병사에서 길흉형은 자체가 장엄어명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두운 곳에 갈무리 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휴구 기룡에 관계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청호경을 장절로 나눈다고 치면 여기까지가 기약 가을까지가 서론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이다 이렇게.